일부에서는 착한 암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저는 오히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갑상선 암에 대해 정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한 영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 그 중에서도 최근 배우 박소담 씨가 진단받아 많은 분들이 놀랐던 유두상 갑상선 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셔도 되지만 갑상선 암을 이제 막 진단받은 분들은 수술, 치료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부터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두상 종양, 유두상 암은 갑상선뿐 아니라 유방, 방광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종양세포를 관찰하면 유두 모양으로 볼록하게 솟아나 있어 종양에 유두 모양 또는 유두상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갑상선에 발생한 암이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을 때 갑상선 유두상암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3월에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 제6판에서는 유방의 유두에서 발생하는 암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표현 대신 갑상샘 유두 모양 암으로 표준화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갑상선 유두상암 또는 유두상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게는 갑상선도 갑상샘이 개정된 표준의학 용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갑상선이 보다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림프종 등을 포함해 갑상선에 발생하는 다양한 암의 한 종류인 유두상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대략 3배 정도 더 흔하게 진단받지만 남성에게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된 경우가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성 호르몬, 요오드 섭취, 비만,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고령층에서 흔하지만 유두상 갑상선 암은 20대에서 50대에 유병률이 높습니다.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암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를 일으키므로 갑상선과 목 주변 장기, 임파선을 세밀하게 진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높아서 일부에서는 착한 암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저는 오히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우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아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에 혹이 생긴 상태를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갑상선 결절은 크기가 큰 경우 목 앞쪽에 만져지는 멍울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무공 같은 느낌으로 목의 멍울이 이렇게 만져질 때 목의 위치가 목젖과 쇄골 사이에 있다면 갑상선에 발생한 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혹이 만져진다고 무조건 갑상선 암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해상도 초음파 검사 장비와 다양한 진단 기술의 발달 덕분에 유두상 갑상선 암은 절반 이상 암의 크기가 1cm보다 작은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이 상태를 갑상선 미세유두암이라고 합니다. 즉,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목을 만져서 갑상선 암을 찾기는 어렵고 초기에 유두상 갑상선 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이 조금 진행된 단계에서는 갑상선 주변에 위치한 임파선으로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는 오른쪽, 왼쪽 또는 양쪽 목 옆에 멍울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후두, 기관 등 말하고 숨쉬는 장기와 가깝게 위치한 갑상선의 특성상 암의 위치에 따라 주변 장기를 침범해서 목소리 변화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로감, 목 이물감, 갑갑함 등은 일반적으로 암으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암을 비롯해 갑상선 결절, 무록, 갑상선염 등
다양한 갑상선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법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내부에 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혹이 발견된 경우에 모양과 크기에 따라 세포 조직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암이 의심되는 갑상선 결절은 초음파를 보면서 얇은 주사 바늘을 혹에 삽입해서 세포를 채취하는 미세침 흡인 검사를 통해 암세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정확도가 높은 핵심적인 검사법이지만 종양과 검사의 특성상 명확하게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복적인 검사를 하거나 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와 같은 특수 검사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총생검이라고 부르는 보다 굵은 특수한 바늘을 사용해 큰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조직검사 후에 보다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면역 조직 화학 검사와 같은 특수 검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갑상선뿐 아니라 갑상선 주변 상태를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수술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목 옆에 임파선 전이 여부를 확인해서 의심되는 임파선에 대해서도 세포 조직 검사를 같이 시행합니다. 음성 변화를 느끼는 환자는 성대 마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후두 내시경 음성 평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유두상 갑상선암의 표준 치료이자 가장 확실하게 정립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진단된 갑상선암의 크기, 위치, 또 주변 장기의 침범 여부, 목 옆에 위치한 임파선 전이 유무, 나이, 임신 여부 등 환자분의 여러 가지 임상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 수술 시기를 결정합니다. 크기가 작고 갑상선 내부에 암이 국한되어 있고 암의 위치와 후두신경이 지나가는 경로가 좀 떨어져서 있고 목 옆쪽 임파선 전이나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 등이 없는 상태라면 수술 시기를 조금 여유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유두상 갑상선암도 병리학적으로 몇 가지 세부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조직검사에서 보이는 유두상암의 종류가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면 수술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 유두상 갑상선암의 70%가량은 크기가 1cm보다 작은 미세유두암입니다. 물론 미세유두암도 임파선 전이를 일으키고 주변 장기를 침범할 수 있어서 크기가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얌전하게 갑상선 내부에 국한되어 있는 저위험도 미세유두암은 크기 변화를 지켜보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 추적 관찰 또는 능동 감시라고 부르고 일본에서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암을 추적하면서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 수술을 시행합니다. 단 20세 미만의 환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유두상 갑상선 암은 암이 보다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 성공률이 낮아지므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조기에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치료 원칙이라는 것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수술 시기를 조금 지켜보면서 정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이 위치한 목 앞쪽 피부를 절개해서 갑상선이 있는 일부 또는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전통적인 수술법입니다. 이 방식은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숙련된 의사가 시행하는 경우 합병증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목 앞 피부에 흉터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봇 내시경을 이용해 겨드랑이, 또 유방, 귀 뒤쪽, 입안 등을 통한 접근법으로 목의 흉터를 피하는 수술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 전 세계를 선도할 만큼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유두상암은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수술 범위가 넓어지고 보다 복잡해질 수 있고
또 경부 임파선 전이 상태 등을 고려해 수술 후에 동위 원소 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에 지속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약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유두상 갑상선 암의 특성상 10년이 지나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암에 비해 치료 후 오랜 기간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암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유두상 갑상선 암의 5년 생존율은 1기와 2기에는 100%, 3기는 93%, 4기는 51%입니다. 즉, 조기에 발견된 갑상선 암이 치료 성공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생존율과는 별개로 병기가 낫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 임파선 전이 등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존의 문제보다는 질병이 재발하지 않게 치료를 원칙대로 잘 받고 치료 후에 세심하게 검사를 잘 받아서 조기에 재발 여부를 찾아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 수술을 받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최소화해서 수술 전과 크게 변함없는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는 것도 꼭 따져봐야 하는 점입니다. 갑상선 암의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되어 있는 방사능 노출을 피하는 것 외에는 발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일상생활에서 갑상선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두상 갑상선 암은 치료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환자에게 유리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치료 방식과 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수술 범위도 줄어들고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갑상선암 관련된 증상을 환자분들이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받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목에 혹이 만져지는 증상이 있을 때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두상 갑상선 암을 너무 얕잡아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고 검사를 받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 원칙에 따른 진료를 받고 환자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치료 방향을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